망해가는 철강 회사가 갑자기 글로벌 소재 제국이 된다고 하면 웃기죠. 그런데 오늘은 그 웃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포스코 홀딩스라는 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가문의 속사정을 파헤칠 겁니다. 왜 이 가문이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는지, 왜 시장은 아직도 그 진짜 가치를 못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첫째, 철강이라는 올드한 장르가 왜 가장 강력한 실탄이 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리튬이라는 월드스타 연습생이 어떤 수익 구조로 움직이는지 숫자로 보게 됩니다. 셋째, 지금 주가가 왜 감정에 눌려 있는지, 그리고 그 틈이 왜 기회가 되는지 판단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철강이라는 장르에서 국민 배우였어요. 꾸준히 드라마 찍고 안정적으로 돈 벌어오는 원로 배우 같은 존재였죠. 실제로 철강 부문은 연간 4조에서 5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캐시카우입니다. 캐시카우, 쉽게 말해 집안의 월세 건물이에요. 매달 돈을 벌어다 주는 건물. 그런데 시장은 이 건물에 제대로 된 가격을 안 쳐줬습니다. 영업이익의 4배에서 5배 정도만 인정해줬고 2026년 기준 순수 철강 가치도 약 10.5조 원 수준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도 0.4배에서 0.5배 수준. 쉽게 말해 10억짜리 집을 4억에서 5억에 팔라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6년 5월 시행 예정인 K스틸법은 중국산 저가 공세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로 비유하면 계속 덤핑치던 라이벌이 이제는 학교 규칙 때문에 함부로 못 덤비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수소 환원 제철 같은 저탄소 기술에 대해 정부가 세제와 금융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집안 어른이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적자였던 장가항 스테인리스 같은 부실 사업부는 과감히 정리 중입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식구 정리하고 핵심 멤버만 남기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한 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만 합쳐도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더구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이건 팬들에게 굿즈를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분 자체를 줄여서 남은 팬의 몫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원로 배우의 체력입니다. 안정적인 본업이 거대한 전환의 실탄이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금이 있어야 모험도 하는 거죠. 돈 없는 아이돌 기획사는 연습생 데뷔도 못 시킵니다. 이제 무대 뒤를 봅시다. 리튬이라는 연습생 이야기입니다. 리튬은 두 출신이 있습니다. 호수 출신 염수, 광산 출신 경암. 염수 리튬의 생산 원가는 kg당 5달러에서 8달러 수준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만약 리튬 가격이 20달러라면 영업이익률이 55%입니다. 친구들끼리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굿즈를 4만 5천 원 남기고 파는 구조예요. 그런데 가격이 40달러로 오르면 마진율이 77.5%까지 뛰어오릅니다. 이건 거의 콘서트 굿즈 원가 수준입니다. 아르헨티나 1단계 2만 5천 톤 규모는 이미 램프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램프업, 쉽게 말해 공연장 좌석을 점점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향후 10만 톤 이상 확장 계획도 있고 최근 인접 염호를 1천억 원에 추가 매입했습니다. 연습실을 더 확보한 셈이죠. 호주 필바레에서는 4만 3천 톤 규모의 경암형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경암형은 원가가 11달러에서 15달러로 염수보다 높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2%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이 약 1,300억 원 개선됩니다. 이건 공연 티켓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 확 뛰는 구조와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포스코가 원료부터 추출까지 직접 하는 업스트림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업스트림, 즉 맨 위 단계. 친구 관계로 치면 기획사도 하고 음원 유통도 하고 콘서트장도 직접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리튬 생산 능력은 9,3만 톤으로 세계 4위에서 5위권 규모입니다. 이제 신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헤비급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이 연습생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리튬 가격은 한때 고점 대비 10분의 1까지 빠지며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캐즘 논란이 겹쳤습니다. 캐즘, 쉽게 말해 초반 팬과 대중 사이의 간극입니다. 초반에 열광하던 팬은 있는데 대중이 아직 안 붙은 상태.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과잉 생산과 덤핑 공세가 이어졌고 리튬 기업 300개 중 130개로 급감했습니다. 앞으로 10개만 남는 치킨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주가는 철강 가치만 반영한 바닥선 38만 원에서 39만 원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심지어 리튬 사업 가치를 거의 영원처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 같은 심리적 요인도 있었고 리튬 가격 반등에도 주가가 디커플링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 확산으로 삼원계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국가 안보 자산으로 분류되고 중국산 배터리는 서방권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결국 지정학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여기서 감정선이 갈립니다. 루머와 공포에 흔들리는 팬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재무제표를 보는 투자자가 될 것인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죠. 한 명이 헛소문 퍼뜨리면 다 같이 흔들리다가 결국 진짜 실력 있는 애는 살아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철강이라는 원로 배우가 현금을 벌어오고 있고 리튬이라는 월드스타 연습생은 이미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이 가문을 철강 드라마 배우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르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가문이 어떻게 글로벌 시상식 무대에 오르게 되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는 카메라 플래시가 언제 터질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왜 감정의 저점인지,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감정을 이기는지, 거기서 진짜 승부가 갈립니다. 겉으로는 철강 원로 배우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팬덤이 폭발하는 건 늘 연습실에서 시작합니다. 포스코 가문이 숨겨둔 월드스타 연습생은 리튬입니다. 이름은 조용한데 체질은 완전 아이돌이에요. 체질이란 말이 뜬구름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튀는 사람과 같은 밥을 먹어도 안정적으로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죠. 리튬 사업은 바로 그 소화력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가격이 흔들려서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 원가라는 위장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리튬 연습생은 출신부터가 두 갈래입니다. 호수 출신 염수, 광산 출신 경암. 둘이 같은 연습생인데 몸이 다릅니다. 염수 리튬은 아르헨티나에서 나옵니다. 생산 원가가 kg당 허소달러에서 8달러 수준으로 세계 최저급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구조냐면 친구들끼리 단체 회식할 때 한 명은 물만 마셔도 살 빠지고 한 명은 공기만 마셔도 살찌는 것처럼 격차가 나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20달러일 때 염수 리튬 영업이익률이 55%까지 나옵니다. 말 그대로 팔면 절반 이상이 남는 체질이에요. 가격이 40달러로 뛰면 마진율이 77.5%까지 치솟습니다. 이쯤이면 연습생이 아니라 이미 투어 돌면서 굿즈 팔아 돈 쓸어 담는 월드스타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문만 듣고 이 체질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대중의 착각입니다. 가격은 감정이고 원가는 체질입니다. 아르헨티나 1단계 25,000톤은 이미 램프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램프업은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무대 적응기예요. 첫 음악 방송은 긴장해서 삑살이 나도 몇 번 돌면 호흡이 붙잖아요. 가동률이 올라가며 실력이 붙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향후 10만 톤 이상의 확장을 계획 중이고 최근 인접 염호를 1천억 원에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건 연습생이 실력 좀 붙자마자 바로 전용 연습실을 통째로 더 사버린 겁니다. 나 데뷔할 건데 연습 공간부터 잠가둘게. 이런 선언이죠. 경암 쪽도 있습니다.
호주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4만 3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경함형 리튬 원가는 11달러에서 15달러로 염수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또 대중의 착각이 나옵니다. 원가 높네, 그럼 별로네. 아니에요. 운동할 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땀이 덜 나는 사람이 있죠. 땀이 난다는 건 힘들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이 열을 빼면서 버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함은 염수만큼 가볍진 않지만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 가능한 재력입니다. 포스코는 이 두 출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연습생 라인업이 한 명이 아니라 콘셉트가 다른 멤버 둘을 같이 키우는 기획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관계성을 바꿉니다. 리튬 가격이 10%만 상승해도 영업이익이 약 1,300억 원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체감으로 이렇게 와요. 다이어트 할 때 체중이 1kg만 빠져도 거울 보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작은 변화가 행동을 바꿉니다. 가격이 조금만 회복해도 실적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튬은 단순히 가격 오르면 좋아요가 아닙니다.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바로 반응하는 고탄성 체질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원료부터 추출까지 직접 하는 업스트림 기업입니다. 업스트림은 쉽게 말해 음원만 내는 가수가 아니라 작곡, 제작, 녹음실, 유통까지 다 쥔 사람입니다. 남이 만든 무대에 초대받는 게 아니라 무대를 직접 깔아버리는 쪽이에요. 그래서 원재료를 직접 쥔 자가 생태계의 포식자가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먹이사슬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은 남의 눈치 안 보죠. 원료를 쥐면 협상에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결정타는 스케일입니다. 2026년 리튬 생산 능력은 9.3만 톤으로 세계 4위에서 5위권 규모입니다. 여기서 감정선이 확 변합니다. 무명 연습생이 연습실에서 잘한다고 소문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상식 후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급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아직 철강 가문이 무슨 아이돌이냐라는 시선으로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음 장면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체질이 강하고 확장 공간을 사두고 무대 적응까지 끝낸 연습생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아직도 냉담할까요? 그리고 그 냉담함이 어떤 순간에 광기로 뒤집히며 가문의 판도를 바꿔버릴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상식부터 콕 짚고 가죠.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 리튬 사업은 끝났다고 믿습니다. 아이돌로 치면 음원 차트가 하루 흔들리면 예내 끝났다라고 단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진짜 승부는 차트가 아니라 체질입니다. 몸이 강한 애는 감기 유행이 와도 혼자 멀쩡하고 약한 애는 같은 바람을 맞아도 바로 드러눕습니다. 리튬 시장도 똑같습니다. 가격이라는 바람은 모두에게 불지만 원가라는 체질이 다른 순간부터 살아남는 팀이 갈립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가문이 서 있는 위치는 소문에 휘둘리는 연습생이 아니라 체질로 버티는 헤드라이너 쪽입니다. 이제 무대 위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한때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꺾이며 시장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고 결론을 내려버렸죠. 전기차판 자체가 망했다. 여기서 두 번째 착각이 터집니다. 전기차가 잠깐 숨 고르는 구간이 오면 그건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심리가 식은 겁니다. 숨 고르는 구간을 쉽게 말하면 매운 음식 먹고 위가 잠깐 멈칫하는 타이밍이에요. 아, 나 이제 매운 거 못 먹나 보가 아니라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먹는 순간이 오죠. 시장은 그 물 한 모금을 기다리는 동안 괜히 난리치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단어가 캐즘입니다. 캐즘은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대중이 한 번 망설이는 공백기입니다. 초기 팬은 열광하는데 대중이 진짜 괜찮아? 하고 눈치 보는 그 시간. 그 공백이 커 보이면 사람들은 겁을 먹고 겁을 먹으면 가격을 때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눌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라이벌 엔터, 정확히 말하면 중국 업체들이 과잉 생산과 덤핑 공세를 시작합니다. 덤핑은 한마디로
경쟁팀이 무대 앞에서 공짜 티켓을 뿌리는 겁니다. 관객이 순간 흔들리죠. 저기 공짜인데. 그런데 공짜 티켓이 계속 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당장은 관객이 몰리지만 결국 그 팀은 돈이 마르고 남는 건 빚과 악플 뿐입니다. 리튬 시장에서도 그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중국 리튬 기업이 약 300개에서 130개로 급감했고 앞으로 10개만 남는 치킨 게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치킨 게임은 딱 그거예요. 누가 먼저 핸들 꺾나 버티기 게임. 둘 다 직진하면 둘 다 박살 나는데 겁 많은 쪽이 먼저 물러나는 구조. 그런데 이 게임은 체질 좋은 쪽이 이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시장은 누가 이길지를 계산하지 않고 지금 시끄럽다만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 주가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철강 가치만 반영한 보수적 바닥선이 38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로 분석될 만큼 눌렸고 더 놀라운 건 현재 주가가 리튬 사업 가치를 거의 0원으로 보는 수준까지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관계로 치면 친구가 갑자기 월드스타랑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쟤 원래 조용했잖아 하면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장면입니다. 말이 됩니까? 게다가 더 헷갈리게 만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데도 포스코 주가가 일시적으로 따로 노는 디커플링이 나타납니다. 디커플링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표정이 따로 노는 겁니다. 속은 나아졌는데 겉으로는 계속 찡그리는 상태. 감기에서 회복 중인데도 나 아직 아파 하고 누워있는 사람 같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더 쉽게 착각합니다. 회복 아니었네. 그런데 회복은 원래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열이 내려가고 식욕이 돌아오고 잠이 깊어지는 것부터 시작하죠. 시장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 같은 심리적 하락 요인이 얹힙니다.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겁먹죠. 정책 바뀌면 끝 아니야? 이게 세 번째 착각입니다. 정책은 단기 심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산업의 본질을 하루아침에 없애지 못합니다. 마치 다이어트 중에 하루 시팅데이. 했다고 인생이 망한 게 아닌 것처럼요. 중요한 건 다음 날 다시 루틴으로 돌아오는 체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의심을 키운 사건이 있습니다.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확산되며 삼원계 양극재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됩니다. 여기서 대중은 또 단순화합니다. LFP가 뜨면 삼원계는 죽는다. 이건 음식으로 치면 샐러드 유행한다고 스테이크가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 따라 다 먹습니다. 배부를 때는 가볍게, 힘써야 할 때는 고기.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용도가 갈립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복잡함을 싫어합니다. 한 단어로 결론 내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배터리는 이제 국가 간 안보 자산으로 분류되고 중국산 배터리는 서방권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이건 엔터판으로 치면 특정 기획사가 실력이 있어도 해외 방송국 출연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출신의 문제. 그래서 한국 밸류 체인에 기회가 생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누구랑 손잡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그 순간 독점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불안이 커질수록 계약서는 더 단단해집니다. 폭풍이 세질수록 튼튼한 배가 더 비싸지는 자연현상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 구간의 감정은 억울함과 불안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소문이 발목을 잡는 구간. 팬들은 차트를 보고 흔들리고 안티는 덤핑과 루머로 몰아붙이고 시장은 시끄러운 쪽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철강만 겨우 인정받는 수준으로 눌리고 리튬은 영원 취급까지 받는 비정상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정상 구간이 다음 장면의 폭발을 준비합니다. 지금 누가 버티고 있는지, 누가 탈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치킨 게임이 끝나는 순간 누가 무대를 독식하는지 그 결말이 보이기 시작하면 같은 종목이 갑자기 다른 얼굴이 됩니다. 지금은 찡그린 얼굴로 버티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그 얼굴이 왜 갑자기 환하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순간 시장이 어떤 가격을 붙이기 시작하는지
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포스코 가문은 철강이라는 국민 배우로 4조에서 5조 원 영업이익을 꾸준히 벌어 실탄을 쌓았고, 시장은 그 가치를 영업이익 4배에서 5배, 순수 철강 10.55조 원, 주가 순자산 비율 0.4배에서 0.5배로 짜게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만 20조 원 규모를 쥐고 K스틸법과 저탄소 지원 같은 방패를 세우며 부실 사업부를 정리했고, 한편으로는 리튬이라는 월드스타 연습생을 염수 원가 5달러에서 8달러, 경암 원가 13달러에서 15달러 체질로 키우며 2026년 9.3만 톤 규모까지 몸집을 키웠습니다. 리튬 가격이 20달러면 염수 마진이 55%, 40달러면 77.5%로 폭발하는데도 시장은 캐즘 공포와 중국 덤핑 치킨 게임, 미국 보조금 변수 같은 소음에 흔들려 주가를 철강 바닥선 38만 원에서 39만 원 근처로 눌러놓고 심지어 리튬 가치를 영원처럼 취급하는 비정상 구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죠. 여기서 사람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을 선반영한다. 현실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주가는 먼저 감정을 선반영하고 실적은 나중에 변명을 붙입니다. 엔터테인먼트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연습생의 실력이 좋아도 소문이 나쁘면 데뷔가 미뤄지고, 반대로 실력은 별로여도 화제가 되면 무대가 먼저 잡힙니다. 포스코 가문은 지금 실력은 이미 만들어 놨는데 화제는 일부러 안 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소름 돋는 겁니다. 화제가 안 터졌다는 건 아직 대중이 제대로 가격표를 안 붙였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 가문은 결국 시상식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냐?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먹이사슬을 거꾸로 타는 구조입니다. 업스트림, 야니 원료부터 추출까지 직접 쥐는 구조는 생태계에서 맨 위 포식자 포지션입니다. 야생동물로 치면 무릉덩이를 차지한 사자예요. 물이 부족해질수록 힘센 놈이 아니라 물을 선점한 놈이 이깁니다. 리튬 시장이 중국 덤핑으로 난장판이 될수록 결국 남는 건체력이 아니라 원가 구조와 자원 접근권입니다. 염수 원가 하소달러에서 8달러는 그런 판에서 상대를 질식시키는 체급입니다. 경암도 18달러에서 60달러로 여전히 싸울만 합니다. 리튬 가격이 10%만 움직여도 영업이익이 1,400억 원 단위로 반응하는 구조는 게임으로 치면 치명타 확률이 높은 캐릭터입니다. 평타를 쳐도 딜이 튀어요. 둘째, 시장이 싫어하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캐즘이란 말이 거창해도 결국 대중이 잠깐 겁먹는 공백입니다. 이 공백에서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사러 가서 비가 그치면 우산을 버립니다.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이 비싸니까 맑은 날 우산을 사둡니다. 지금 포스코 주가가 리튬을 영원처럼 취급받는 구간이라는 건 시장이 맑은 날을 아직 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날씨가 바뀌는 순간 우산 가격이 뛰는 구조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봅시다. 포스코 퓨처엠의 LMR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와 가격을 동시에 잡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전압 강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당열정 코팅 기술로 풀면서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과 차량 탑재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신뢰는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1조 원 규모 채권 발행에서 9배 넘는 자금을 모았다는 건 쉽게 말해 이 가문 돈 빌려줘도 안 망하겠다라는 업계의 도장이 찍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밸류에이션, 야니 시장이 붙이는 가격표가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리튬 판가 20달러 기준 적정 주당 가치를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보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리튬 판가가 40달러로 회복되면 주당 가치가 100만 원을 넘길 업사이드도 열립니다.
그리고 소재 기업으로 재평가가 되면 주가순자산 비율이 0.5배에서 1.0배에서 1.5배까지 격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 시장은 작년에도 25% 성장했고 성장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같은 미래 산업은 결국 고출력 3원계 배터리를 필요로 합니다. 즉 LFP가 뜨니 끝이라는 단순한 소문은 라면이 유행하니 밥이 사라진다고 믿는 수준의 착각입니다. 둘 다 먹습니다. 상황에 따라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것처럼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무게추를 따라갑니다. 무게추는 당장 춤추지 않습니다. 대신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갑자기 끌려갑니다. 지금은 그 줄이 팽팽해지는 구간입니다. 철강은 실탄을 만들고 리튬은 체질을 증명하고 시장은 소음에 취해 가격표를 일부러 싸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게 붙은 가격표가 나중에 가장 큰 드라마가 됩니다. 결파트 요약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포스코 가문은 철강이라는 캐시카우로 실탄을 갖고 리튬 업스트림이라는 포식자 구조로 판을 바꿀 준비를 끝냈는데 시장은 공포와 루머로 리튬 가치를 영원처럼 취급하며 가격표를 틀리게 붙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LMR 기술 2017년에서 2028년 탑재 가시와 채권 발행 흥행 같은 신뢰 신호가 쌓이면 재평가가 시작되고 주가순자산 비율이 올라가며 가격표가 다시 붙습니다. 결국 주가는 감정으로 흔들리지만 마지막에는 실적이라는 무게추로 정리됩니다. 마무리로 기분 좋아지는 농담 하나만 할게요. 시장이 포스코 리튬 가치를 영원으로 보는 건 냉장고에 고기 잔뜩 있는데 오늘은 먹을 게 없다 라고 투덜대는 사람과 같습니다. 문 열면 다 있는데 본인이 못 보는 거예요. 저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감사합니다.